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 8월 18일,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의 바탕으로 해서요. 한국사와 세계사 속 이날의 중요한 순간들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1894년 8월 18일 기록부터 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이게 청일전쟁 중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긴장감이 아주 높았던 시기죠. 일본이 이미 경복궁 점령하고 친일 내각 통해서 가보기역 밀어붙이고 그러면서 또 평양 공세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조선 내정에 아주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동시에 동학농민군은 일본의 침탈에 맞서서 2차 봉기를 준비하고 있었고 정말 숨막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자료들 보면 당시 조선의 운명이 얼마나 위태로웠는지 좀 절실히 느껴지죠. 외세 압박에 또 내부 저항 무지김까지 아주 복잡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1945년 8월 18일 광복 직후네요. 네. 이때는 또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혼란 속에서도 그 희망을 만들려는 노력이 있었어요. 여운형 선생을 중심으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건준 이게 활동을 시작했죠. 건준이요. 전국적으로 조직을 확대하면서 그 자주적인 통일 국가를 세우려고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민중 중심의 정부. 해방 직후에 그 열망이 정말 대단했죠. 자료에서도 그 열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희망이 오래가지는 못했잖아요. 네, 안타깝게도 곧 미소 양군이 진주하면서 분단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하죠. 참 안타까운 지점인데 불과 3년 뒤에요. 1948년 8월 18일 이때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네, 8월 15일에 정부가 수립되고 바로 사흘 뒤죠. 이승만 정부가 이제 행정 조직 정비하고 국가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하던 때 재헌국회도 법 만들고 바빴겠네요. 그렇습니다. 1945년에 그 통일 국가에 대한 염원과는 좀 다른 길로 가게 된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국가 체제를 만드는 과정이 본격화된 시점이에요. 네, 분단 현실 속에서 이제 국가를 세우는 작업들 시급했겠죠. 네, 자료들을 보면 그 절박함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쭉 건너뛰어서 1987년 8월 18일로 가보면요. 87년 이때는 또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6월 항쟁 직후니까요. 그 민주화 열기가 정말 뜨거웠던 시기. 특히 노동 현장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죠. 노동자 대투쟁 자료에도 나오던데요. 현대차, 대우조선. 네, 아주 큰 규모의 파업들이 이어졌고요. 또 시민들이나 학생들은 직선제 개헌 완수하라고 외치고 그야말로 사회 변화 에너지가 막 분출되던 때였습니다. 한국사에 정말 굵직한 변곡점들이 이 8월 18일이라는 날짜에 꽤 모여 있네요. 신기합니다. 네, 그러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세계사 자료들로 한번 눈을 돌려보죠. 이건 아주 오래전인데요. 1227년 8월 18일. 네, 몽골 제국. 칭기즈칸이 사망한 날이군요. 서하 원정중에 한 시대를 풍미한 인물의 마지막이네요. 맞습니다. 그 거대한 제국의 확장이 잠시 멈칫하는 순간이었지만 그의 죽음 이후에도 몽골 제국은 유라시아 역사에 계속해서 큰 영향을 미쳤죠. 그렇죠. 그 영향력은 엄청났으니까요. 시간을 또 훌쩍 뛰어넘어서요. 1920년 8월 18일 미국입니다. 이건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네요. 네, 이건 민주주의의 진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죠. 여성 참정권, 수정헌법 19조가 비준된 날. 네, 테네시주가 마지막으로 비준하면서 미국 여성들이 드디어 법적으로 투표권을 갖게 된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와, 정말 중요한 진전이네요. 그런데 같은 날 또 다른 곳에서는 정반대 방향의 움직임도 있었어요. 중국 말씀이시죠? 네, 1966년 중국. 마오쩌둥이天安門 광장에서 홍위병 대회를 열었다는 기록. 이때부터 문화대혁명이 본격화된 거죠. 그렇습니다. 100만 명 넘는 홍위병을 모아놓고 네, 그 사건은 중국 현대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리고 큰 상처를 남긴 사건이죠. 자료만 봐도 당시의 그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기였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1991년 8월 18일 소련이네요. 91년 소련. 이때는 쿠데타. 네, 정확히는 쿠데타 시도가 있었던 바로 그 즈음이죠. 고르바초프의 개혁, 페레스트로이카의 반발에서 공산당 강경파들이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었던. 비록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요. 네,
3일 만에 실패했지만 이게 역설적으로 소련 붕괴를 더 앞당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냉전 종식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와, 정말 8월 18일 하루에 이렇게나 다양한 사건들이 얽혀 있네요. 전쟁 준비부터 제국의 종말, 해방의 기쁨과 분단의 시작, 또 국가 건설, 민주화 요구, 여성 인권 신장, 혁명, 체제 붕괴까지 정말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네, 그렇죠. 상반되기도 하고 또 뭔가 연결되는 지점도 보이는 것 같고요. 이 자료들을 쭉 놓고 보면 어떤 점이 좀 흥미롭게 다가오시나요? 보니까 시대나 장소를 넘어서 반복되거나 혹은 대비되는 어떤 패턴 같은 게 보인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를 세우는 과정이라든지 혹은 민중들의 움직임, 또 국제 정세의 변화 같은 큰 흐름들이 이 8월 18일이라는 날짜 안에서 어떻게 다르게 또 비슷하게 나타나는지 비교해 보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국가 건설과 민중운동, 지정학적 변화라는 키워드가 시대와 장소를 넘어서 교차하는군요. 맞습니다. 오늘 8월 18일이라는 날짜에 담긴 여러 역사적 순간들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함께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네, 과거의 이런 결정적인 전환점들을 이해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바라보는데 어떤 실마리를 줄 수 있을지 한 번쯤 각자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